안녕하세요. 제11장 진동과 단순 조화 운동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화 진동, 용수철 진자와 단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조화 운동의 에너지, 세 번째, 조화 운동과 등속 원운동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물리진자,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본 수업에서는 약간 순서를 바꿔서 단순 조화음 진동인 요철 진자와 단진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등속 원운동과 비교해 가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진자를 얘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Simple Harmonic Oscil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얘기하면 단진동입니다. 네, 단진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고 얘를 살짝 움직여 놓으면 얘는 그 처음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 그 원인은 용수철에 작용하는 복원력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진자가 있는데요. 이 진자를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얘를 가만히 놔두면 얘는 원래 처음에 자신의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좌우로 왕복 운동하는 주기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때 주기 운동의 원인은 중력이 되겠죠. 이 물체를 갖다가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지구 표면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변이를 갖다가 같은 시간 동안에 반복 운동하는 것을 단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진동을 다른 말로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분석할 때에 우리의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주기 운동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즉 운동의 위치, 속력, 가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때에 왔다 갔다 하는 주기는 어떻게 표현될까? 주기는 어떤 요인으로 바뀔까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서 이런 단순한 진자도 있지만 강체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진자라든가 아니면 비틀림 진자라고 해서 회전 진자라고 하는 것의 주기는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운동의 기술인데요. 등가속도 운동의 기술은 등가속도 운동식을 사용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 등을 사용하죠. 이번에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 단진동도 이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함수가 이 운동을 기술할 수 있게 되냐 보는 것과 같은 삼각함수 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각함수 꼴이 나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있어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여기 스프레이 페인트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페인트가 있어요. 페인트통, 스프레이 페인트통인데 여기서 발사를 해놓고 그 다음 위아래로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을 통해서 위아래로 진동 운동을 시킨 상태에서 뒤에 있는 병풍과 같은 종이에요. 종이를 갖다가 돌돌돌돌 해서 왼쪽으로 쫙 잡아 당기게 되면 이렇게 어떤 모습, 물결 모습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이 스프레이통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진동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삼각함수 형태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조화 운동, 즉 단진동을 갖다가 기술하는 방법으로 변이 속도,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식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변위라고 하면 뭐 S는 2분의 1 AT제곱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속도는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1차 함수.
가속도는 일정한 콘스탄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 진동 운동, 주기 운동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용수철 진자 익숙함으로 용수철 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것을 대략적인 시간을 알아보니까 이 한 페이지만 하는데도 약 1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를 보니까 전부 다 무슨 형태에 나왔냐면 여기에는 삼각함수 형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삼각함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앞에서 실험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으므로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어떤 것에 대한 그 그래프냐? 위치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다. 즉,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 거다. 방금 전에 스프레이를 갖다가 진동운동 시킨 거죠. 그러면 진동운동은 지금 이 물체는 어디를 갖다가 진동운동을 하냐? 요 중심점을 통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나 또 내려오거나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런 진동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폭이 커졌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커졌다가 반대로 커졌다라고 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각각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번호를 매겨 보겠습니다. 여기 이미 번호가 매겨져 있네요. B부터 있는데 이 B 위치가 시간이 0의 위치니까 여기 점을 찍어 놓으면 이 점이 바로 B가 되겠죠. C 위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매우 점점점점 와갖고 X가 0인 위치니까 예. 여기가 C죠. 그런데 선생님 왜 B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용수철을 갖다가 매달린 이 물체를 가지고요. 이 물체를 F만큼 힘을 줘서 A만큼 늘려놓은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야 얘가 진동을 계속 할 거잖아요. 처음 변이를 플러스 A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바로 D 위치가 되겠죠. D 위치, 그 위치는 마이너스 A에 있는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위치가 되겠어요? 2가 되고 다시 F가 되는 반복되는 그렇죠. 이런 위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용수철을 보면 당연히 용수철이 A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니까 이런 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코사인 형태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x축이 뭡니까? t죠. 시간 t로 표현하기 때문에 세타를 t로 바꾸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일단 보도록 합시다. 바로 x는 a의 코사인 오메가 t예요. 여기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라고 하는 예전에 원운동에서 했던 값이 있어요. 그 원운동 값에서 생각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다음에 얘기를 더 자세히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세타라고 하는 코사인의 어떤 라디안 값을 시간의 함수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오메가 t라고 표현을 했다. 이거는 원운동에서부터 그 개념을 가져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아무튼 라디안 각도 세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된 이 식은 바로 이러한 현상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거기에서 어떤 값을 곱한 값 일정한 값, 이것을 곱한 값만큼 으로 했을 때 세타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라디안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 코사인 값이라고 하는 건 최대 1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은 이렇게 진폭으로 표현을 한다면 진폭은 A죠. 그러니까 A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진폭의 최대값은 A 또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크기의 최대값은 A 그 다음에 뭐 크기의 최소값은 0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빨라요? 이 끝에서 속도가 가장 느리고 가운데에서 속도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같이 점을 찍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처음의 위치에서의 속도는 어때요? 0이죠. 그것이 B 위치가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C로 가게 되면 C의 위치로 갔을 때는 어때요? 속도가
네, 최대값을 갖지만 돌아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의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주고 다시 D의 위치에서는 어때요? D의 위치에서는 되돌아와서 자신의 위치까지 평형점까지 왔어요. 그렇죠? 아니죠. 이게 어디냐? 이거는 바로 D니까, 요 D라고 하는 건 최대로 압축된 지점이거든요. 그럼 D 최대로 압축된 지점은 0,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가서 다시 되돌아와서 0의 위치까지 가면 여기는 또 최대로 속력이 빨라지고 다시 0이 되고 그래서 여기 E, 여기 F 똑같이 보는데 결과만을 보면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위에 있는 함수하고 요 밑에 있는 함수 값이 대칭적이네요. 이렇게 대칭적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어떠한 요 한 축을 이용해서 대칭적으로 움직여 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무슨 함수입니까? 네, 사인 함수죠. 그런데 사인 함수인데도 마이너스 사인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식을 갖다가 써보면 y축은 바로 v가 되고요. 자, 여기에 y축은 v가 되고 x축은 t가 되고 그래서 y축을 v를 쓰고 x축은 t를 사용하게 해서 사인 함수에다가 오메가 t 변환해서 주고 그 다음에 얘 진폭은 바로 a 오메가라는 값을 썼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 이게 속도의 최대값인데 속도의 최대값이 a 오메가다. 뭐 v는 r 오메가다. 이거 굉장히 익숙한 값이죠. 원운동에서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를 하면 어떤 물체의 선속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자,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가속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 밑에 아이고 이거는 참 그림도 많은데 자, 설명도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대략 알겠죠? 요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힘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힘 F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힘이 크면 가속도도 크겠죠. 그래서 가속도 값은 이 물체에게 힘이 얼마나 작용하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 2번처럼 가운데에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늘어난 힘이 없으니까 원래 여기서 복원력은 후쿠의 법칙으로서 마이너스 kx인데 늘어난 길이가 없으면 힘도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0이 되고 바로 이 점에서의 힘은 0이 된다는 거죠. 자, D점에서는 최대로 압축됐으니까 최대로 큰 값을 갖고 그 다음 C점에서는 0이니까 또 힘은 0이고 첫 번째 위치 B점에서는 어때요? 최대로 진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값인데 방향은 네, 들어가는 방향. 그렇죠? 우리의 변이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 이렇게 해서 나타내서 이것을 갖다가 표현을 해보면 자, 얘를 갖다 그려보면 얘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입니까? 이번에도 삼각함수인데 이거는 무슨 함수예요? 요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어떤 것과 완벽하게 대칭이죠? 예, 노란 것 첫 번째 것과 완벽하게 대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Y축 대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X축 대칭이라고 표현을 해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얘는 갖다가 가속도 A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무슨 함수요? 네,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가 됐어요. 다시 코사인 함수가 됐는데 어때요?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를 표시해주고 코사인 함수 가운데 있는 세타 값은 똑같이 오메가 t로 시간에 대한 함수 변화로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값이 다르죠? 바로 앞에 있는 값이 바로 물리량이에요. 이 앞에 있는 값이 다르죠? 자, 여기를 지우고 얘네들을 다 똑같은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네들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그 다음에 여기를 네모, 그리고 여기를 네모 이렇게 해보면
위치는 당연히 진폭 A로 표현되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진폭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되고, 그럼 가속도는 그리고 진폭 곱하기 각속도의 오메가 제곱. 원운동으로 따지면 각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죠? 차원이 딱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인 코사인 함수라고 하는 건 커봐야 1, 아주 작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이거는 크기만 갖는 값이고, 그래서 이 크기가 주기적으로 이 R 오메가 제곱보다 R 오메가 제곱을 맥시멈 값을 해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할 거고 A 오메가를 가지고 속도는 커졌다 작아졌다를 할 것이고 A라고 하는 진폭을 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제가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10분이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암기하겠지만 이 공식이 여러분들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써보고 읽어보고 암기해주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 즉 단진동의 표현 방법은 바로 이렇게 삼각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속도, 가속도, 그리고 위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치를 갖다가 시간으로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네, 여기다가 써볼게요. 바로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것이 속도가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밑에 있는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메가 t를 미분하면 t는 놔두고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a 오메가 되기. 그래서 위치가 미분했을 때 속도가 나온다는 것 금방 잘 수학적으로는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얘네들의 의미를 나중에 다시 한번 꼭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속도를 갖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죠. 그런데 이 가속도 값은 바로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면 네, 오메가가 앞으로 나와서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것 수학적으로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가 편한 학생들은 그렇게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파동함수에서도 나중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읽고 외워주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단진동의 위치, 변이, 그리고 속력, 가속도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복습해 보겠습니다. x라고 하는 것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데 이 x라고 하는 변이 값은 최대값이 진폭이죠. 그래서 a라고 쓰고 처음 진폭이 최대값이면 코사인으로 쓰고 여기에다가 위상으로서 오메가 t를 쓴다고 했습니다. v라고 하는 것 속도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안에 것 그대로 써서 a 오메가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가속도를 보게 되면 가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마이너스 a의 오메가 제곱 나오고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또 오메가 t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 요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x는 진폭 a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a 오메가 되고 그 다음 가속도의 최대값은 a 오메가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저작권법상 제가 이거를 바로 여기다가 녹화를 또 뜰 수는 없지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요. 여기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용수철 저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표현이 잘 보이진 않는데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에 용수철, 빨간색도 잘 안 보이네요. 어떻게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왼쪽에 보면, 아니죠. 자, 요 포인트를 보세요. 여기에 그,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추가 있어요. 그럼 이 추는 어떻게 되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죠. 진동운동. 그런데 여기 원반에 또 추가 있습니다. 원반에 추가 있는데
이 원반은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개를 갖다가 적당히 잘 조절을 해놓고 얘를 한 번 진동하는 시간과 얘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동일하게 해놓고 보게 되면은요. 얘네들은 지금 이 옆에서 본 모습인데 얘가 같이 왔다 갔다 얘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원반, 여기 원반에서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요. 막대기의 그림자가 보이죠? 자,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진자가 있는데 이 단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갖다 일치시켜 놓고 보면 얘가 그림자가 요 위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원운동과 여기에 있는 단진동과의 관계성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P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P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P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등속 원운동은 그 순간에는 접선 방향으로 어떤 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 속력을 V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 포인트 P의 위치를 갖다 표현할 때 위치는 벡터적으로 이와 X좌표가 Y좌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변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각도를 갖다가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세타를 갖다가 임의의 값으로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지금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알겠죠? 왜냐하면 얘 A라고 하는 것이 회전을 하는데 이때 회전하는 각속도가 오메가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도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이므로 각도 세타는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 처음 위상이 처음에 이 각도가 몇 도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임의의 값 파이로 넣어주게 되면 얘가 0에서 시작하면 오메가 t로 표현이 될 거고 파이가 뭐 0도가 아니라 90도에서 시작하면 1초, 2초 지나가면서 오메가 t 값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세타 값도 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값인 파이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앞으로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만약에 파이가 0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오메가 t라고만 하면 됩니다. 처음 위치가 저 P 포인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파이를 0으로 놓고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P 포인트처럼 여기 바로 지금 처음 위치가 이렇게 파이만큼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파이를 써 넣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축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P포인트의 X축 성분만 말하는 거죠. 그리고 Y축 성분도 한번 봅시다. A라고 하는 그 위치 변이 벡터의 Y축 성분은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운동하고 등속 원운동하는 X좌표, Y좌표의 운동인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위에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었다. 즉 위에서 이렇게 햇빛을 비춰주었다. 아니면 평행광선으로 라이트를 비춰주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스크린을 한번 달아보도록 합시다. 자, 요 바닥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스크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크린. 그런데 저기 검은 P 포인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스크린상으로 나타나는 이 포인트, P 포인트의 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P 포인트의 점은 바로 여기에 그림자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림자는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로 갔다가 자, 90도를 넘어가면서 위치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가서 180도의 위치가 되면 P포인트는 여기가 될 거고 얘 그림자는 여기에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180도를 넘어가면 얘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즉 그림자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림자의 운동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즉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의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의 운동, 즉 X축, Y축 성분은 단진동, 단순 조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사용한 모든 그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의 위치, 속도, 가속도의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등속 원운동에서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원운동에서는 바로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진동운동에서는 각진동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뿐이죠. 자, 그러면 위치를 갖다가 알아봤는데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표현이 원운동에서 다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바로 위치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다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A는 위치. 그럼 두 번째는 A 벡터에 뭘 말합니까? 여기는 속도, 등속 원운동하는 C에서는 뭘 말합니까? 가속도를 말하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P포인트까지의 A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치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위치 벡터, 즉 변이, 파이만큼, 오메가 t만큼 이동했을 때의 각도, 돌아갔을 때의 변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P포인트에서 지금 요 화살표 빨간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빨간 거를 조금 더 굵게 얘기해서 여기를 P 요렇게 하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네, 속도를 의미하죠. 접선 방향의 속도.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 P 포인트에서의 가속도를 의미하죠. 요거는 진폭을 의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속도, 가속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저 화살표, 빨간 화살표를 벡터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성분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성분들은 바로 뭘 한다고요? 진동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즉, 얘의 V포인트, 각각의 모든 P포인트에서 첫 번째, 얘는 원운동하죠. 얘는 원운동하죠. 얘도 등속 원운동하는 한 포인트죠. 그럼 등속 원운동에서 얘는 진폭을 위치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변이를 말하죠.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요 P포인트에서 무엇을, 요 빨간 건 뭘 말한다고요? 속도를 말하죠. 세 번째는 요 빨간 걸 뭘 말한다고요? 가속도를 말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X, Y 좌표를 생각해 보면 각각은 단진동을 하니까 걔네들의 X좌표 또는 Y좌표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단진동하는 물체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자, 첫 번째 봅시다. X는 A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를 임의의 값의 위상으로서 오메가 t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Vx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Vx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다시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V는 오메가 A라고 지금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삭제한 다음에 색깔 지우고 여기를 제가 네모나를 표시를 할게요. 빨간색으로 V는 A 오메가 이게 뭐예요? V는 아래 오메가라고 하는 선속도를 갖다가 얘 각속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V는 A 오메가가 바로 현재의 속도인데 요거의 X 성분은 어떻게 돼요? 요 각도 세타를 이용해서 또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가 각도가 세타면 바로 어디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똑같이 여기가 세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X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VX 성분, VX는 바로 어떻게 돼요? 네,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사인 오메가 T, VX, 처음 VX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위상차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으로서 지금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등속 원운동을 했을 때 속도의 X 성분이 사인 함수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보여준 그러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것을 갖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속도는 어떻게 했으면 이 점에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의 가속도는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지금 X 성분과 Y 성분 중에서 X 성분을 찾아보면 가속도는 바로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고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는 R 오메가 제곱이니까 A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제곱 크기인 A 오메가 제곱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조금 잘렸네요. 여기 제곱에 A 오메가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가 되고 그것은 코사인 함수로 변합니다. 왜 코사인 세타가 됩니까? 여기를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빨간 게 바로 뭐예요? 가속도의 벡터 성분이죠. 그런데 여기가 세타가 된다면, 그렇죠? 검은색으로 표현할까요?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이 벡터의 바로 x, 코사인 성분이 ax가 되겠죠. 그래서 이 ax가 바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축만 지금 봤는데, y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의 전체 값, 뭐 진폭과 속도, 가속도를 이렇게 뭐 직교좌표기로 표현할 수 있고, 자, R 진폭은 A, 그 다음 속도는 A 오메가, 그 다음에 가속도는 A 오메가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단진동하는 물체의 표현이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즉 등속 원운동으로 단순 조화 운동의 표현 방식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P라고 하는 포인트는 지금 어떻게 운동한다고요? 실제로는 등속 원운동을 하지만 이 P 포인트를 갖다가 하나의 성분으로만 본다면 P 포인트는 그 P 포인트의 그림자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즉 여기에 A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X 좌표를 진동 운동한다. 그래서 위치도 진동 운동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때요? X, 속도의 X 성분도 안으로 갔다가, 그쵸? 마이너스로 계속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이것도 진동 운동한다. 가속도의 X 성분도 어때요? 여기에서 최대값의 가속도를 갔다가 이 안으로 가게 되면 결국 여기서의 가속도는 어때요? 이쪽 방향이니까 X방향 가속도는 0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안쪽 방향이니까 최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 가속도가 모두 다 원운동으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 빠르고 여러분들 영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 다 한번 그려보고 X성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용수철 진자와 단진자의 주기와 진동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용수철 진자의 주기와 진동수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이렇게 평형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늘어났다가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주기라고 하는데 그런 주기, 자연상의 주기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특별히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 주기가 익숙하게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주기 값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2파의 k분의 m의 루트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암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 잘 암기하고 잊지 않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역수가 주기니까 주기는 또 어떻게 써요? 2파이분의 1의 루트 n분의 k라고 쓰면 되겠죠? 그것도 일단 보여드리고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표시했냐면 여기에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놨어요. 오메가분의 2파이. 그죠?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로 결정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학습했어요? 원운동에서 학습했죠? 이번에도 우리가 오메가분의 2파이를 이용해서 주기 t가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을 보면은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를 이용해서 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주기라고 하는 것이 루트 2파이분의 K분의 M이라고 되는 것을 그동안은 암기해서 그냥 사용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유도하고 이해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슬라이드의 목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 전체 중에서 싹 지우고 가장 중요한 것만 싹 놔두면 뭐가 되냐? 물론 결과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찾고 목표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됩니다. 바로 오메가이죠. 오메가를 찾을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값이 나오는데 결국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예,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의 n분의 k 역수가 바로 오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요 슬라이드의 목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황적으로 물리니까 여기에 어떤 질량 m이 있는데 이 질량이 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오래 걸리죠. 그게 왜 오래 걸립니까? 무엇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관성이라고 하는 게 커요. 그래서 관성이 크고 질량이 크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용수철이 복원력이 작용한다고 해도 잘 안 움직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면 t라고 하는 거에 루트 m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수철 상수가 엄청 큰 k 값을 갖는다. 즉 매우 단단해서 복원력이 세다. 조금만 늘어나도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한다면 얘가 슝 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네, k에 반비례하는 k의 루트 값에 반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그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왜 루트 값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값이 나오는지는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운동을 기술했다면 이번엔 운동 방정식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운동 방정식은 그 힘의 근원이 나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정식,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운동 방정식은 F는 MA를 말하잖아요. 근데 F는 MA인데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복원력이죠. 복원력이 주어질 때 F는 마이너스 KX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살짝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것이 복원력이죠. 그러면 여기서 F를 찾는 것이 운동 방정식의 풀이였었어요.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KX를 갖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에서 자, 하나가 나왔어요. 자, 주기 운동에서 주기를 찾자라고 했는데 그 주기에서 K 값이 영향을 줬는데 이 K 값이 여기에 나왔어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M과 오메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M도 나왔어요. 그럼 오메가 값이 나와야겠네요. 오메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원운동을 따지면서 가속도 A를 한번 생각해서요. 그러면 A와 오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게 되겠죠. 자, 짐작은 조금 될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계속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자, 이거를 두 개를 같다라고 놓는 거죠. 그게 운동 방정식의 풀이에요. 그런데 같다고 놨는데 좀 표현이 달라요. A를 갖다 뭐라고 썼냐면 X에 대한 2차 미분이라고 썼어요. 그죠? 이 X에 대해서 T로 이 두 번 미분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바로 가속도 A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값이 요거를 갖다가 두 개를 합치면 운동 방정식은 m의 d제곱 x의 dt제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가운데 이 식에만 조금 집중,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자, 얘네들을 좀 지워볼까요? 자, 얘네들을 지워보고 이제 여기만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만 집중. 그러면 요 네모칸이 지금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것도 네모칸으로 안 하고 여기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면 집중이 되겠죠. 자, 여기 d제곱 x 그 다음에 m 그리고 dt제곱 이거는 x에 대한 2차 미분을 a 가속도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kx f와 같으니까 f는 바로 뭐예요? 복원력과 같다. 자, 그런데 요 식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계속해서 매지가이처럼 쳐다보다 보면 어떤 것이 되냐? 좌변에 어떤 게 돼요? 어떤 x라고 하는 값을 두 번 미분했을 때 x가 나와요. 이해가 됐어요? 자, 어떤 x를 갖다가 미분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 거죠. 미분을 또 했을 때 뭐가 나와요? x가 나왔다. 자기 자신의 형태의 어떤 상수값을 곱한 것 없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어떤 함수가 있다? 바로 그것은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삼각함수가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값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x 값을 그냥 코사인 함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의 코사인 함수인 앞에서 사용했던 우리의 다크 호스 뭐예요? 위치에 대한 시간의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넣어봅시다. 이렇게 2차 함수를 미분해서 어떤 해를 구할 때는 우리가 두 번 미분해서 자기가 자신이 되면 이렇게 삼각함수를 임의의 값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우리는 많이 하죠. 이게 나중에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그냥 대입 아마 이런 꼴이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A와 뭐 오메가 여기서 파이 뭐 이런 거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대입을 해서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를 두 번 미분해야 되잖아요. 얘를 두 번 미분하는 거 앞에서 했었죠. 네, 코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자, A 코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값이 나오는데 대신 앞에 있는 네, 오메가 제곱파의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요 x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써준 거죠. a의 코사인 오메가 t.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지워지죠. 코사인은 어떤 게 지워지죠? 누가 지워집니까? 여기에 있는 코사인은 지워지죠. 지워지고 남는 거 A도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았어요? M 오메가 제곱에 K가 나왔어요. 즉 m 오메가 제곱에 k가 나왔고 와 오메가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집어넣어주는 이 코사인 함수 즉 파동함수 아니죠? 이거는 진자의 운동함수의 위치 x에 대한 표현의 일반식을 그냥 적어 놓은 거죠. 거기에서 오메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해낸 거예요? 오메가 값을 구해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메가 값이 나오면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가 되고 이것을 우리는 t분의 2파이라고 하는 주기공식 그쵸?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하는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하는 주기공식에다가 쓱 집어넣어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수철 진자의 주기를 구하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자, 이 방법을 우리는 뒤에 있는 단진자나 비틀림 진자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것이니까 또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확인하고 우선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용수철 진자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 이것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학적인 방법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간단히 해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주어진 주기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보면 질량을 매달아 놨는데 그것의 질량이 나와 있고요. 용수철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은 암산으로 용수철 상수를 계산했겠죠? 그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용수철의 20cm가 증가되었다면 이때의 힘은 몇 뉴턴을 주어진 것일까요? 몇 뉴턴을 늘면 이제 20cm가 될까요? 비례식으로 해도 되겠군요. 그죠? 12.5cm일 때 20뉴턴, 0.25kg, 2.5N일 때 힘은 몇 뉴턴 이렇게 될까? 알아보자. 그 다음 세 번째 진동 주기를 구하여라. 그러면 주기는 아까 여기에서 위에서 이제 써놨으니까 K만 알면 대입하면 되겠죠. K를 알고 대입하면 되겠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계산 결과를 바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어난 길이는 저는 20Nm/m일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좀 까탈스럽게도 9.8을 사용했군요. 저는 시험 낼 때 항상 1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20cm를 늘리려고 한다. 지금 1m를 늘리는데 약 20N이 들죠. 그러면 그거의 5분의 1을 늘리는 데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약 5분의 1이 들겠죠? 그러면은 20N의 5분의 1은 4N이니까 그 정도의 값이 나올 것이다. 네, 3.92N이 나왔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는 어떻게 한다? 네, 주기는 자,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K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어디에다가? 식에다가. 어떤 식에다가? 주기는 식에다가. 예, 주기는 식에다가. 2파이 루트 K분의 M에다가 대입하고 질량 M은 0.25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얘는 루트 값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예제 문제니까 여러분들 뭐 계산기 사용해보는 연습을 하기도 하죠. 근데 물리에서는 계산기 잘 안 쓰게 되는데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용수철 진자 예제 문제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자,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위치, 속도, 가속도와 같은 벡터를 포함한 물리량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바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물체의 속력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성립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물체를 기술하는 것이 또 하나의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진동이라고 하는 것을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단진동에 있어서 에너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A만큼 물체를 진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A만큼 얘가 변이가 생겼고 그렇게 되면 복원력이 반대 방향으로 F만큼 생기죠. 그렇게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갖고 있는가? 잘 알고 있죠. 2분의 1 kx 제곱이고 그것은 1로 계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해준 1을 계산을 했을 때 힘은 kx로 변하고 그때 dx만큼 이동을 했고 그것을 0에서부터 x까지 즉 여기서는 a까지 움직였을 때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 a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k a제곱이 된다는 것 지난번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더해서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 앞에서 했었던 x라고 하는 그 변이를 갖다가 물체의 단진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코사인과 사인의 이러한 삼각함수로 표현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값하고 같게 나와야 될 텐데 우선 자,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에너지가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분의 1 kx제곱에서 2차 함수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에서도 2차 함수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폭이 a까지 x에 따라서 올라갈수록 즉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아니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편으로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2분의 1 kx제곱은 2차 함수꼴이라서 정확하게 이런 포물선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에 운동 에너지까지 해서 총 역학적 에너지를 갖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반대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그 합은 항상 일정할 것이라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의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예요? 네, 이것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면 전체 에너지에서 그거를 뺀 나머지 여기에 붉은색의 이 그래프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나 그 값은 합은 항상 일정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일정한 값은 얼마일까?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우선 x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걸 대입하면 바로
좋겠느냐? x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x의 위치를 갖다가 바로 집어넣고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의 코사인 제곱이 될 것이고 또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v라고 하는 것은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라고 해서 앞에서 x를 미분해서 얻은 값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또 시간에 대한 운동 에너지의 표현도 알게 되겠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우선 2분의 1 k에다가 a제곱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고 또 2분의 1 m에다가 v제곱을 하면 a제곱 오메가 제곱의 사인 제곱 위상을 갖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앞에서 열심히 해서 많이 알아본 오메가는 루트의 n분의 k, 그죠? 요 값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결과를 얻었어요. 이제 관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른쪽 결과이죠. 오른쪽 결과를 갖다 살펴보면 지금 제곱항이에요. 제곱항. 그리고 사인도 제곱항이다. 그러면 각각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도 최대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2분의 1 k a제곱이 최대의 포텐셜 에너지 값이고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의 값도 최대가 2분의 1 k a제곱이죠. 그런데 사인 제곱이든 코사인 제곱이든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갖는 값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0에서부터 에너지 어떤 값을 가질 것이고 여기에서 에너지 어떤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을까요? 2분의 1 k a제곱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기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한 주기를 2분의 1 t 여기를 주기라고 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메가라고 하는 건 t분의 2파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t는 주파수의 역수니까 2파이 곱하기 f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t분의 2파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코사인 제곱의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곱하기 스몰 t 그리고 위상차 파이. 위상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러면 주기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요 스몰 t가 얼마일 때 얘가 다시 주기적인 어떤 코사인 값의 최대값을 갖게 될까요? 네. 얘가 어떻게 돼요? t가 2분의 1일 때, 그죠? 요 t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스몰 t 시간이 2분의 1이 되면 요 안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1의 t라고 하는 거죠. 라지 t 2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 라지 t 이렇게 되고 얘는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면 파이가 내죠. 코사인 제곱 파이는 바로 얼마입니까? 코사인 제곱 파이는 바로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에 0일 때 1이었고 그 다음에 2분의 t일 때 1이 되는 이 함수의 꼴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의 반대값인 운동에너지도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붉은색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붉은색이 나타내는 것은 운동에너지고 검은색이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총 역학적 에너지의 2의 값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2분의 1 k a 제곱이라고 했는데 맞겠죠. 여기에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그것이 총 역학적 에너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맞겠지만 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두 개의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지금 운동 에너지 맞네요. 잘 썼네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사인 제곱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이걸 더하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분의 1의 KA 제곱이 그대로 나오죠. 네, 맞습니까?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최종적으로 쓰게 되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항상 2분의 1 KA 제곱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식을 통해서 물체의 속도, 즉 단순 조화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최대의 속도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속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x가 어떤 값일 때 물체의 속도는 최대가 될 것 같습니까? 네, x가 0일 때 물체의 속도는 최대가 되고 x가 a일 때 물체의 속도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결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위치 x에 따른 물체의 속도의 일반적인 표현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에너지는 빠르게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내용이고, 이것을 단순히 X와 V의 표현 방식인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표현 방식을 넣어서 정말 맞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자, 예제 하나 간단한 거 풀어보고 에너지에 대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인데요. 용수철 진자예요. 얘가 단진동을 하고 있는데 나무 조각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있다고 하니까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된 곳에 나무 조각이 있고 여기에 바닥이 있는데 이 바닥과의 마찰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 전체 에너지를 갖다 E라고 했어요. 이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는 총 역학적 에너지는 E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물체 위치가 진폭의 3분의 1이 되었을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위치가 3분의 1일 때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 되겠습니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3분의 1이면, 진폭이 3분의 1이면 포텐셜 에너지가 3분의 1일까? 아닌데, 아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2분의 1 kx제곱이니까, 그러면 운동의 에너지는 9분의 8이 되는 건가? 9분의 1, 9분의 8? 한번 예상한 것이 맞는지 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총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처럼 2분의 1 KA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것이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총 에너지가 되고 이것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것은 위치 에너지가 되죠. 그런데 위치가 진폭의 3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총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 A라고 하는 위치에 비해서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는 3분의 1 a라고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고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을 놔두고 나머지를 갖다 이항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9분의 8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였었죠. 자,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우리가 공부할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